네,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 두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하반기 랠리 기대감이 줄어드는 중이라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어떤 부분일지 좀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략 쪽에 이 유명한 스트래티지스트였죠. 마르코 콜라노빅의 뷰에 좀 오류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팀이 나오면서 연말에 S&P 500 지수의 목표치는 6,500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각 IB별로 좀 뜯어놓고 본다면은 한 중간 정도의 목표 주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종가를 비교를 했을 때도 한 13%만 이제 하반기까지 오르면 가능한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은 JP모건에서 이번에 좀 경계론을 제시를 하면서 지수가 한 5,200에서 6,000 정도를 맴돌다가 하반기에 갈수록 반등할 것이다. 하지만은 자신들의 이 목표치인 6,500포인트에 가는 것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낙관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낮으며 현재의 신용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 성장 또 고용 시장의 좀 상황을 본다면은 결국은 투자자들이 각종 쇼크에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이슈에 대한 월갈 시각 그리고 좀 더 뜯어본다면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지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는 거는 이 JP모건의 경우처럼 결국 침체 가능성까지는 보지는 않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 때문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 지표를 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신용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체 신용카드 채무액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1.21조 달러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신용카드를 쓴 그 금액이 7%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즉, 미국에서 소비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카드 빚이 어쨌든 간에 증가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금리가 높게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90일 이상의 연체율이 11%로 좀 집계가 되면서 지난 2011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안감의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요. S&P 500 지수의 포워드 PR이 지금 20.7배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23년 말경부터의 추세를 좀 본다면은 그때부터 포워드 EPS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 성장 대비해서 주가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랐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같은 밸류에이션 수치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많이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5년 평균인 19.8에 대비해서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나스닥 지수가 특히 좀 부진하죠. 나스닥 100이 3.8% 정도 빠졌고 그리고 전 고점 대비해서 9.1% 정도 빠진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주요 종목을 놓고 본다면은 메타를 제외하고 M7 종목이 모두 하락하고 있고 테슬라가 36% 그리고 엔비디아가 18%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본다면은 여전히 너무 올랐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좀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리를 좀 따져볼 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온 앤 오프. 저희가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워런 버핏이 현금을 쌓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을 이제 3,340억 달러나 쌓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보면요.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은 3.5%로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스태그에 대한 공포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 속에서 리스크 온을 해야 되느냐 오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시선이 엇갈리는 중이다. 즉, 위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명확성이
확보돼야지 시장에 대해서도 좀 안정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헤드라인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도이체방크의 회사 보고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운송 관련 섹터에 대해서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체방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운송주에 대한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면서 섹터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은 매수를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별로는 좀 엇갈렸는데요. 페덱스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내놨고요. 그리고 UPS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으로 조금 중립적인 시각을 제시를 했습니다. 페덱스와 관련을 해서는요, 이 드라이브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라든지 효율화를 내비치겠다는 기업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산업이 외형 성장이 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익을 부양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립 의견을 내세운 이 UPS에 대해서는요, 규모 대신에 퀄리티 있는 매출 창출을 지향하는 경영 방식과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은 좋다라고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50% 이상 급락한 이제 아마존 관련 사업에 대한 타격이 좀 우려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체 공포가 있는데 이제 운송주를 추천을 했다. 역시 뭘 좀 봐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세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비 심리가 약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모두 다 운송주에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천을 했을까? 그 속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운송주 중심의 공모 펀드의 최근의 펀드 플로우를 좀 보면요. 지난 1년간의 AUM이 약 한 25% 정도 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타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보아 수준의 이제 펀드 플로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시장의 관심에서 운송주는 좀 멀어진 그런 상황이다. 그만큼 밸류에이션도 떨어졌기 때문에 도이치방크에서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면서 점진적인 반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 내용이 맞는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하느냐? 우선은요, 관세 불확실성, 지금 전체 시장에도 충격을 주고 있는 이 관세 불확실성이 조금은 완화가 돼야 운송주에 대한 훈풍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요, 무역 전쟁 가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해외 배송 수요가 특히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수요가 좀 받쳐줘야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의 좀 히든 카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소매 판매 중에 온라인 비중이 1%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수치가 10% 이상으로 급증을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꾸준히 늘어서 현재 16.4%까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온라인 쇼핑 비중이 더욱더 늘어나서 국내 배송 수요를 또 떠받쳐 준다면은 이 운송주에 주목할 도이치방크의 보고서 내용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